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7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이렇게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이 주제에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김종인 씨는 우파로 위장해가지고 우파 진영에 침투한 프락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4년이 되는 오는 9일 사과를 하겠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사과하겠다. 그것을 막으면은 비상대책위원장 못하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내 의원들의 내부 여론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중도층을 끌어안고 30, 40대의 지지를 다시 받고 싶다면 이제는 사과를 해야 한다. 처음부터 사과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7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제원, 배현진 의원 등이 사과를 반대하고 나오는 데 대해서 선을 그었다고 이렇게 김종인 씨에게 평소 우호적인 언론이 또 띄우고 있습니다. 사과문을 모두 써놓고 마지막 검토하는 단계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사과를 하지 못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네요. 그런데 이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원내 대변인이죠. 배현진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마저 전 정부 타령하시려는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번 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꼭 대국민 사과를 하시겠다는 기사가 도는데 잠시 인지 부조화 아찔하다. 이미 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나올까 말까 한 기억 가물한 두 전직 대통령보다 굳이 뜬금포 사과를 하겠다면 문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해 주셔야 맞지 않는가. 이 나라 헌정사를 뒤엎고 국민 삶을 뒤엎는 문정권을 탄생시킨 스승으로서 내가 이러라고 대통령 만들어 준 줄 아냐. 이 한마디 뜨겁게 기다렸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 보면은 1986년 12월 24일 이민우 구상과 흡사해 보입니다. 여당 이중대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이박 전 대통령 사과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강행하는 것은 50 정권 하에 민정당 이중대로 들어가지 않은 이민우 구상과 흡사해 보입니다. 이민우 구상으로 양김이 반발하고 이민우 신민당 총재 체제는 무너지면서 야당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박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과는 전 정권들을 모두 부정하고 일부 탄핵파들의 입장만 두둔하는 꼴이고 민주당이 이중대로 가는 굴종의 길일 뿐입니다. 옳은 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려면 김종인 씨는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두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할 자격은 없고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두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재판하라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좌파와 싸우는 김정은과 싸우는 여성 대통령 그리고 자당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꽂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보내가지고 거의 100살이 될 때까지 살아라는 이런 선고가 나온 판인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데 사과하면은 그게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김종인 씨의 행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유진영 속으로 침투한 좌파 프락지의 형태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폐륜입니다. 폐륜, 인륜을 뒤집는다는 뜻이죠. 아까 배현진 의원이 잘 이야기했네요. 사과하려면은 2016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선거를 지휘를 해가지고 이 정권을 만드는데 공을 세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죠. 김종인 씨는 자신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과를 털어놓고 사과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이 출당시켰습니다. 그게 사과보다도 몇백 배의 의미가 있는 사과 아닙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때는 홍준표 대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김종인 씨는 무엇보다도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0대, 40대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아니, 마음 잡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생사람도 잡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신공양하겠다는 겁니까? 30대, 40대의 마음만 잡으면은 아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참수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표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아니,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까? 표 얻기 위해서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앞뒤가 맞지 않는, 뭘 사죄를 한다는지 알 수가 없는 본인 개인 사과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김종인 씨는 표를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표 없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무력하니까 일부 기자들 앞세워가지고 이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좌파 프락지 역할을 한다고 보느냐 하면은, 첫째, 2016년 총선에서 그는 좌파 정당을 이끌고 좌파 문재인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경제민주화 노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반시장적 좌파 정책입니다. 그의 친호남 정책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호남의 좌경화 문제를 덮고 가는 정도를 넘어서 국민의 힘을 호남 봉사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폐륜입니다. 그래도 지지율은 호남에서 1%이고 경상도에서는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이런 실패에도 좌경화된 언론이 뒷받침하니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재판 중인 이명박 박근혜에 관련하여 사과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도의와 인륜을 저버린 폐륜입니다. 그의 탈이념 노선은 이념 전쟁 중인 한반도에서 김정은 세력에 백기 투항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념이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이를 버리면 뭘로 싸웁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권력형 부패 비리 전력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패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근의 펀드 게이트 등에 대해서 입 닫고 있는, 아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자격지심 때문 아닙니까? 그의 친호남 노선은 국민의힘이 딛고 있는 경상도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이탈시키고, 그의 탈이념 노선은 국민의힘을 뒷받침하는 헌법 수호 세력의 분노를 촉발시켜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기 부정에 의한 자멸의 길을 걷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김종인의 노림수 일지인데, 그는 좌파 프락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수로 세력의 신념 체계와 작동 원리를 해체하는 임무를 띈 프락치로 보고 그를 몰아내야 합니다. 우파가 김종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살려면 먼저 김종인 씨를 몰아내야 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 힘없는 이름, 아니 조롱의 이름, 국민의 짐이라고 불리게 된, 또는 국힘당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런 장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김종인 씨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김종인 씨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황교안 씨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씨가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할 사람이 엉뚱하게도 종로에 출마해가지고, 그것도 성산이 전혀 없는, 거기에 몰입하는 사이에 김종인을 불러들여가지고 선거 지휘를 맡겨놓으니까 이런 꼴이 난 것 아닙니까? 황교안, 김종인,
이런 식으로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잘 됐습니다. 김종인이 자기 무덤을 팠네요. 국민의 힘이 최소한의 자력갱생 의지만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김종인 씨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사과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당은 쓰레기가 된다. 문재인만 즐겁게 만들어가지고 쓰레기, 스스로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적폐 세력입니다. 적폐 세력의 후예입니다. 하는 것을 자인하게 될 테니까 이 기회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종인 씨를 내보내고 다가오는 두 차례 선거에서 사생 결단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김종인 씨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